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응용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또 한 학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학교 측은요, 대면 수업을 할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저 추석 지나고 그 20대 학생들의 그 백신 접종이 지금 2차까지 완료가 되면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때 되면은 저 2학기가 끝날 것 같네요. 꾸라지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단은 비대면 수업으로 한 학기가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동영상 강의는요,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불비하다고 해서 판단돼서 이렇게 PPT 프레젠테이션하고 녹화 동영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학생들의 또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식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세리스 PPT를 아주 멋있게 실현되게 다듬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기 바래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인 만큼 교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지금 그 미리 얘기하면은 우리 프로그래밍 응용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뭐 응용을 해보자는 건데, 지금 그래서 C로 구현한 수치 해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C 언어를 사용해서 수치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근데 한국어 책이 있는데 이게 절판이래요. 구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문판은 있어요. 노무라라고 쓴 사람이 지금 이 C 프로그래밍 앤 뉴머리컬 어널리시스라고 돼 있어서 이게 최신판이에요. 1918년에 나왔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게 절판된 책을 썼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무라를 영문판이긴 한데 이걸 쓰는 것이 아무래도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C로 구현한 수치 해석을 보면 수학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책 내용에. 그래서 우리 한서대 학생들이 가장 또 취약한 분야 중에 하나가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르쳐 보니까 뭐 프로그래밍은 문제가 없는데 수학을 따라오지를 못하더라고요. 뭐 간단한 저 뭡니까 행렬 계산도 못하는 학생들이 그 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노무라는 수학이 쉽거든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주 쉬우니까 영문판이라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한 번은 대학 다니면서 한 번은 영문판 책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노무라 책은 파트 1을 보면 C 프로그래밍이에요. C 프로그래밍은 우리 여러분들 공부했죠? 근데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아주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몇 주에 걸쳐서 파트 1 C 언어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치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수치 오차, 방정식의 수치해, 수치 미분, 수치 정분, 수치 적분, 연립 방정식의 해, 미분 방정식의 수치해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영문판인 만큼 이제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 책 전부 다 할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교재의 일부분을 참고서적으로 제공을 여러분들한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살 필요는 없고 이 클래스의 여러분들 수업 자료실이 있죠. 수업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교재 일부분만 올려야 돼요. 저작권법 때문에 일부분만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부분 올려놓은 거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절대 퍼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 요 강의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이제 구해낼 수가 없으니까 편법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C로 구현한 수치 해석 있죠. 요게 수치 해석 부분에 우리 책의 노무라 책은 이 책에서 어떻게 또 구현해나 그것도 한번 참고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떻게 구현했나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요. 자, 성적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보면은 똑같습니다. 출석 20%, 보고서 2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고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A 학점과 B 학점을 합쳐서 70%가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 B를 못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위 30%에 속한다고 스스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학점이 나빠 그러면 상대평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 자기 시험 점수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상대평가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실제 중요한 거는 등수입니다. 등수. 몇 등에 있나, 30%에 들어가 있나, 상위 30%에 들어가 있나, 하위 30%인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동영상 이 클래스 강의인 만큼 출석 체크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실습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에 캡처해서 이 클래스로 제출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출석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꼭 그렇게 알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첫 두 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화면 캡처해서 올려서 출석 인정을 받기 바랍니다. 강의 개요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C 언어를 공부를 했다, C 언어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합니다. 1학년 때 C 언어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시간은 C 언어를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해보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C 언어 복습도 하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목표는 응용을 해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의 분야를 어디를 정했냐면 수치 해석 분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수치 해석 문제를 해서 C 언어 프로그래밍을 한번 연습을 해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 프로그램을 연습하는 이 과정 속에서 고급 C 언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은 수치 해석에 관련된 알고리즘, 그렇죠? 알고리즘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알고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우리가 직접 C 언어로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보나 그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알고리즘을 쉽게 설명하고 예제를 제시하고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실습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어떻게 코딩하나에 우리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더 멋있고 그런 프로그램 더 빠른 결과 이런 것들을 아닙니다. 더 적은 메모리 이런 것들을 관심을 일단 두지 않고요.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하여간
근본적으로 C 언어를 가지고 수치 해석 프로그램을 해본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먼저 제시하고 그 알고리즘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수학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수학은 그때그때 주제에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 해석이라는 것이 무언가 이것도 한번 우리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 또는 이제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그냥 전통적인 해석적 방법이 됩니다. 해석적 방법으로 문제가 풀리면은 참 좋죠. 근데 해석적 방법으로 안 풀리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해석적 방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수치 해석 방법입니다. 이게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에도 이거 사용을 했어요. 아주 번거롭게 수많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사용을 해서 했었는데 이걸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니까 이런 수치 계산은 아주 좀 쉽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 해석적 해를 얻기 곤란한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반복 계산을 통해서 해를 구하자. 그것을 우리가 수치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반복 계산이라는 개념, 근사값이라는 개념이고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곱셈, 나눗셈, 뺄셈, 덧셈 이런 그 수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설명하면요, 많은 제품들, 이를테면 뭐 자동차, 전자기기 혹은 뭐 건축물들 이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가, 그 성능을 평가를 미리 해보려야 되겠죠. 근데 이미 만들고 나서 평가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만들기 전에 제대로 동작하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냐? 그 과정이 동작 과정이 바로 편미분 방정식이 사용되는데 편미분 방정식을 이제 수치 해석으로 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방법이 결국 수치 해석을 응용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 해석이 굉장히 필요한 수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공학적인 방법에서 필요를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공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냐,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나, 그 과정을 연습하는데 우리 지금 이 과목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학 플러스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수치 해석 했고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선형 연립 방정식, 대수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커브 피팅이라고 해서 저 필요한 그 곡선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치 미분 적분, 수치 상미분 방정식의 해, 수치 편미분 방정식의 해입니다. 편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못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상미분 방정식의 수치 해까지 이 정도는 우리 좀 한 학기 동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치 해석을 통해서 해를 구한다. 그거는 우리가 정확한 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사적인 해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함수의 그 해를 구한다는 것은 함수에다 그 어떤 값을 더해서 그 값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사회는 뭐냐면은 정확한 해를 모르니까
근사적인 해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0에는 안 되겠죠. 하지만 0에 굉장히 가까운 값이 돼야 되겠죠. 0.00000001 뭐 이런 값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해는 아니지만 근사적인 해는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은 해는요, 오차가 존재합니다. 오차가 존재하는 근사적인 해가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C를 했고요. 그래서 그 C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빠른 실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기본적인 가장 선호가 되는 언어도 역시 C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를 C 언어 연습 겸 C를 사용을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나 그 가상 머신 사용하는 자바나 이런 면에서 C가 훨씬 더 계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C를 우리가 선호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C 언어 공부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컴퓨터에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깔려져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동 중이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래 요 사이트 있죠? 온라인 GDB나 뭐 그 rplit.com 요런 데서 여러분들이 그 간단하게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C 언어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여러분들이 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기 곤란하면은 이 사이트에서 연습을 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꼭 그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되살려 놓기 위해서 그쵸? 여러분들 해본 지가 오래됐겠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그 다시 이제 실행시켜 보고 이걸 한번 몇 줄 안 되니까 금방 입력할 수 있죠? 이게 C 프로그래밍 연습입니다. 그래서 x 이퀄 6.28에서 사인 함수 값을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인크루드 이렇게 돼 있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고 이게 사인 함수기 때문에 math.h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주성문이죠. 코멘트죠. 그래서 int main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동소수점수 x하고 y를 선언을 하고 x를 6.28에다가 할당한 다음에 y 값은 사인 계산합니다. 사인 x. 그렇죠? 그러면 math.h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print f를 사용해서 그 6.28에서 y 값을 출력을 해 사인 값인 y 값을 출력을 해봅니다. 이거 알죠? printf x에 해당되는 게 요거, y에 해당되는 게 요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턴 제로가 종료가 되겠죠. 요게 요 화면이 뭐냐면요. 요 있죠? 온라인 gdb.com 여기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해도 되지만 여기서 한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입력을 했어요. 그쵸? 뭐 입력하는데 어렵지 않겠죠? 예, 우리 그 비대면 강의니까 그 나는 쭉 이어서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요걸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서 컴파일을 시켜봅니다. 여기서 입력을 한 다음에다 런을 해보면은 여기에 그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사인 오브 6.28 하면은 마이너스 뭐 얼마 이렇게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요 위에 사이트 있죠? 온라인 GDB 요 사이트에서 한번 C 언어를 연습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실습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첫 시간이긴 한데 실제로 우리 대면 수업하면은 첫 주는 교재 소개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비대면 수업인 경우에 끝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멈추고 이 클래스에서 그 챕터 2 수업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았죠? 챕터 2를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기 바랍니다. 영어를 여러분들이 그 영어 공포증이 있는 학생들이 왕왕 있는데요. 그 영어 하나도 몰라도 아니 영어 문장 번역을 안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C 프로그램 소스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보기 바랍니다. 영어 문장은 뭐 여러분들이 해석 못 하더라도 그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그 C 소스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그 뭐 보는데 지장이 없겠죠. 이 정도로 그 영어 못하지는 않겠죠. 예, C 언어 복습을 우리 교재 논문화 책 챕터 2에 그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에 대한 내용을 하죠. 그래서 int 하면은 인테저 우리 정수열이죠. 그래서 포맷은 %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범위가 한도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32비트인데요. 맨 앞에 첫 비트는 부호입니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러니까 31비트를 사용해서 값의 범위를 이렇게 정의하죠. 그 다음에 플로트는 우리 이제 부동 소수점입니다. 소수점은 알죠? 그래서 소수점이 왔다 갔다 하죠. 값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f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많이 쓸 게 이게 더블 프리시전 플로팅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lf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63승에서부터 2의 플러스 64승. 이게 훨씬 더 정밀도가 높은 부동 소수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산할 때 더블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은 당연히 뭡니까? 메모리를 2배로 차지하죠. 그렇죠? 예, 하지만 뭐 우리 그렇게 실습이니까 그 메모리 많이 잡아먹는 거 신경 안 쓰고 하죠. 그 다음에 차형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C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옴표를 넣고 문자 하나죠. 문자열이 아니라 문자 하나 A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C에서는 문자열이 없습니다. 문자열을 이 그 차에 이제 배열로 선언을 해서 문자를 집어넣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C에서 배웠죠?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clude standard IO가 있고요, 메인이 있고 정수형 변수 A, B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A는 3, B는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print F인데요. 아까 뭐냐면 A 나누기 B입니다. 그래서 A 나누기 B 하면은 A와 B가 정수니까 계산 결과도 정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몫이 원래 출력이 되는데 우리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3 나누기 5의 값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동소수점 타입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플로트 가로 열고 플로트 가로 닫고 이렇게 앞에 붙여져요. 그러면 요 A 나누기 B가 이게 부동소수점 타입으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F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산해 보면 0.62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이고. 실습해봤죠? 예, 실습해봤으려고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볼고 있는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칙 연산은 뭐 안 해도 되겠죠? 사칙 연산. 그 다음에 요게 보면 논리 부호죠. 그래서 여기 부등호 크기 비교 A와 B가 있으면은 어느 게 더 크냐. 그쵸? 그 다음에 요게 A
같거나 크다. 이거는 그 어떤 것이 더 크냐, 어떤 것이 같거나 더 크냐, 이거는 값이 똑같냐, 어떤 것은 이것은 값이 다르냐, 이 값을 비교하는 연산자가 나왔고요. 사칙 연산은 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논리 연산이죠. 그래서 and 두 개 쓰면은 논리 연산 and가 되는 겁니다. 논리 연산 and는 뭐예요? 둘이 참인 경우, 그쵸? 둘이 참인 경우 결과가 참이 되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펄스가 있으면 펄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이프라고 그러죠. 파이프 두 개, 우리 짝대기 두 개가 나오는 거. 요거는 우리가 오화입니다. 그래서 그 둘 다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 출력이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참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추루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느낌표 하나는 논리 연산 낫이죠. 부정이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if문을 사용해서 논리 연산 논리 연산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if a가 0보다 더 큰 것이 참이거나 and 이거는 and죠. a가 100보다 더 작은 것이 참이거나, 그렇죠. 그러면 a가 뭐예요?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a가 0과 100 사이에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기호. 부등호를 사용해서 그 비교해서 참이냐 거짓이냐, 양쪽 다 참인 경우에만 참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참인 경우에 a는 0과 100 사이에 있다라고 printf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if a가 0보다 더 큰 게 이게 참이거나, 혹은 이게 오화죠. 파이프 두 개. a가 5보다 작다면은 그 얘기가 뭡니까? a가 양수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5보다 더 작다면은 그러면 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a가 20이면은 어떻게 돼요? 출력이 되겠죠. a가 20이면은 요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printf가 양수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a를 20이라 그러고, 그러면 a 이퀄이니까 뭐예요? 같아야 되죠. a가 10과 같냐? 같지 않죠. 지금 20이니까. 근데 그것에 뭡니까? 부정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참이 되겠죠. 그래서 a는 10과 같지 않다고 출력이 되겠습니다. if a equal 10, a가 10인 것이 참이면은 그러면은 a의 값은 10이다라고 출력을 하라,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비교 연산자랑 논리 연산자 사용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건 뭐 실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많이 쓰이는 게 또 증감 연산자죠. 그래서 플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b equal 플러스 a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a에다가 1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증가된 값이 있죠. 증가된 값을 b에다가 저장하라, 이것이 됩니다. 그러면 a가 만약에 처음에 1이었다. 그러면 요 연산을 해주면은 a가 2가 되고 b도 2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순서를 바꿔보죠. b equal a 플러스입니다. 그럼 먼저 a의 값을 b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렇죠? 그 후에 a를 2를 저장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차이점이 있죠, 둘이. 그렇죠? 밑에 a 플러스는 뭐예요? a하고 b가 1만큼 차이가 나겠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a를 1만큼 값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b에다가 그 값을 저장하라고 되고, a 마이너스는 b에다가 a 값을 저장하고 a 값을 1만큼 증가시켜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이퀄 있죠.
a 플러스 이퀄 b는 뭐냐면 a는 a 플러스 b라는 뜻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이퀄은 뭐냐면 a 마이너스 b에다가 한 다음에 a에다가 저장하라 이런 얘기 되죠. 그쵸? 곱하기 이퀄이 있습니다. 그러면 a 이퀄 a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슬러시 이퀄이 됩니다. 이게 나눗셈이죠. 그 다음은 그 a 나누기 b를 한 다음에 그거를 a에다가 저장을 하라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 이퀄이 됩니다. 그러면 그 a를 b로 나눠주고 그 녀석의 나머지 있죠. 그 나머지를 a에다가 저장하라 이것이 됩니다. 이게 증감연산자 처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그 해야 되는 상황이 요 b 이퀄 a 플러스 플러스 a냐 a 플러스 플러스 a 한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를 나중에 하냐 먼저 하냐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시언어 복습 계속해서 if문이죠. if 혹은 if else문 요겁니다. 예,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죠. 앞에서 봤지만 비교를 해서 그 결과가 참이면은 그 다음 항이 실행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이면은 실행이 안 되던가 혹은 else문 있죠. else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옆에 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실습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메인에 그 정수값을 입력하시오 하고 스캔 F 하고 %d and i입니다. 그래서 a의 i 값을 입력받아서 정수형 값을 입력받아서 i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C에서 보면 요 왜 and 기호가 있는지 설명했죠. 그렇죠? i라고 하는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에다가 입력받은 값이죠. 입력받은 값을 저장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우리가 i의 값을 입력받았어요. 그 다음에 if i가 1보다 크거나 100보다 작거나 아까 공부한 and죠. 그렇죠? i가 1과 100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넣은 값이 뭐냐에 따라서면 만약에 우리가 33을 넣었다. 그러면 요게 참이죠. 그렇죠? i가 1보다 크고 100보다 작죠. 참이니까 둘 다 참이니까 참이 돼서 그 1과 100 사이에 있는 수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5를 넣었어요. 그러면 else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은 숫자는 범위에 있습니다. number is not in the range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33을 넣었으니까 1과 100 사이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뭐 if문 복습한 겁니다. if문 우리 if하고 if else문 요거 공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논리 연산자 and 한번 해본 거고, 그 다음에 scanf 있죠? scanf 또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보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문을 해보겠습니다. for문. 그래서 for에 i가 0서부터 시작해서 10까지, 10이 되기 전까지 9까지죠. 그 다음에 1씩 증가시켜면서 그 밑에 있는 요항을 반복 실행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정수가 0에서부터 9가 되겠죠. int i 하고 for i equal 0, i가 또 10보다 작고 i 플러스 플러스다 이 말이죠. 그러면 0에서부터 어떻게요? 9까지죠. 그쵸?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printf죠. 그래서 i equal 하고 %d 하고 줄바꿈이 있는 거죠. 이거 %d 자리에 뭐예요? i의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i equal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쭉 10번 반복 실행합니다. 그래서 i equal 0, i equal 1, 2, 3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별말 없더라도 실습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그 실습을 해봐야 확실히 기억이 다시 납니다. 자, 포구문 연습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그마 있죠? 시그마 i 이퀄 1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분모가 i예요. 그래서 뒤에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1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부호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 값을 다 하면은요, 이게 사실 로그, 자연 로그 2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연 로그 2가 되는지는 증명하지는 않겠어요. 증명하지 않겠는데, 그 값이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값이 정답이 정해져 있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진짜 포르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math.h에는요 POWAB가 있습니다. 그래서 POWAB는 A에다가 B승을 하는 겁니다. 자, 옆에 우리 이제 실습이 있죠. 그래서 그 정수 i A하고 n을 했고요. 플로트 sum equal 0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할 거냐. 이터레이션이 뭐냐면 반복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반복 계산입니다. 반복 계산 횟수를 입력하시오가 됩니다. 영어로 이터레이션스가. 자, 그러면 스캔F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n의 반복 계산 횟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i 이퀄 1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입력한 n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일찍 증가시켜서 계속 반복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sum 플러스 sum은 초기화가 되어 있죠. 0.0으로 플러스 요 값이 있죠. 요 값 마이너스 1에다가 i 플러스 1 그 POW가 한 거고, 그 다음에 나누기 i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게 1000까지 했잖아요. 1000번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면 1000번 계산한 값이랑 참값은 뭐예요? 로그 2잖아요. 로그 2. 그래서 요거는 로그 2는 이렇게 확인됐으면 L 로그하고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여기 C에서 로그는요 자연 로그가 일모입니다. 그 상용 로그는요 로그 10을 써야 돼요. 로그 10. 이게 자연 로그이기 때문에 그냥 로그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1000을 넣었어요. 실행시켜 보니까 1000을 넣습니다. 1000을 넣었더니 이게 1000번에선 0.693646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는 0.693147이 됩니다. 이게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는 맞았죠. 그렇죠? 넷째 자리부터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보다 정확한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 1000까지 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1000 더하면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는 맞는다. 근데 더 이상 정확한 값을 해준다 그러면 이건 뭐 100만 번 뭐 이렇게 정도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100만 번 계산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짜증나죠.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순간입니다. 자, 포구문 연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3차 방정식의 수치해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x 3승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인데, 여러분들 일단 잘 안 보이죠? 얼마가 되는지. 근데 얘를 방정식을 다시 우리가 쓰는 겁니다. 방정식을 다시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전체를 우리가 나눠줍니다. x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은 이 3차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입니다? 보입니까?
그냥은 안 되고 요거를 우리가 x를 한번 어, 그, 어, 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그쵸? x를 한번 나눠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x를 처음에 1이라고 무조건 지정합니다. 그러면은 x를 처음에는 x 값이 1이니까 그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요가 1 나누기 1 플러스 x제곱을 계산해낼 수 있죠. 그걸 계산한 다음에 x의 값을 다시 바꿔치기 해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x값이 생겼죠. 그 새로운 x값을 가지고 다시 요 식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x값이 또 나와서 바뀌었죠. 그렇죠? 새로운 x값을 새로이 만들어내고 그 값을 가지고 또 얘를 계산해 주고 그 계산값을 x에다 집어넣고 다시 이렇게 반복 계산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양쪽의 값이 점점 같아져요. 같아져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걸 둘을 계산해도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방정식의 근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같이 인공지능 공부했던 학생들이 대다수죠. 거기서 이런 거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울프람 알파를 사이트를 가보라 그랬죠. 울프람 알파 사이트에 가서 그 x의 값을 거기서 구한 값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요걸 포문을 연습하면서 방정식의 수치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이터레이션 반복 계산 횟수를 얼마나 할 거냐 넣고 n에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리는데 x 이퀄 1 나누기 플러스 그 x 곱하기 x에서 x 제곱을 해준 거죠. 그래서 새로운 x 값을 가지고 얘를 계산하고 x 값을 바꾸고 이걸 몇 번? 여기 지금 31번 넣습니다. 31번 넣으면 31번 반복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래서 printf로 반복 계산 x가 31번이고 그러면 x 값이 얼마? 0.682328 이렇게 우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울프람 알파를 가지고 사이트를 가지고 그 값이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비슷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31번 정도면 거의 비슷하게 요 3차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선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실습을 해봐야죠. 잠깐 멈추고. 다음에 이제 화일문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일문 쉽죠? 그래서 화일 i가 10보다 작으면은 그쵸? 뒤에 요 블록안을 실행하시오죠. 그래서 요 i 플러스가 요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i가 우리가 비교 변수를 하잖아요. 10이랑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i의 값이 변해야 되겠죠. 만약에 변하지 않으면은 무한 루프, 무한 반복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플러스를 넣어서 1을 증가시키고 화면에다가 i를 출력하고 그쵸? 반복 실행합니다. 그래서 계속 i이 증가돼서 i가 10이 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러면 요것이 이제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되죠. i가 10이 됐으니까 10보다 작지 않잖아요. 거짓이 되니까 요 블록하는 거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i를 출력을 해줍니다. i를 출력해주고 그것이 화면 종료가 되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출력해 보기 바랍니다. 화일문의 사용법입니다. 요게 i가 10보다 작은 비교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화일문을 탈출하기 위한 해서 i가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두 화일문은요, 화일이랑 개념적으로 똑같은데, 화일에는 뭐예요? 처음에 여기 이렇게 비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가, 만약에 i가 그냥 처음에 시작값이 10이 0이 아니라 10이었다. 그러면 한 번도 실행 안 하고 바깥으로 그냥 나가버리죠. 그렇죠? 예, 근데
두 화일은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F 그래서 2를 넣으면 yes를 하려면 2를 넣고 0이면은 no를 넣어라. 그렇죠? 그래서 그 input value를 받아옵니다. 정수값 1이냐 0이냐. 그 다음에 whi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put value가 저 뭐예요? not 1이 아니거나 input value가 0이 아니거나 그렇죠? 1도 아니고 0도 아니면은 다시 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실행시켜 봤더니 2를 넣으면 다시 실행하죠. 그래서 0이나 혹은 또는 1 둘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해야 이 화일 루프가 두 화일 루프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1회를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화일문에 들어가 있는 비교문을 한 다음에 반복 실행 여부를 판단한다. 그 차이점 화일문하고 두 화일문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자, 실습해 봤죠? 예, 실습하리라고 믿고 그 다음에 스위치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i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정수값을 우리가 입력을 받습니다. scanf로 그 다음에 i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스위치 i가 되면은 i 값이 뭐냐 케이스 1, 케이스 2, 그 다음에 디폴트는 뭐예요? 1과 2,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등등이죠. 그렇죠? A가 1이다. 우리가 I가 1이다. 그러면 요것이 출력이 되는 거고 브레이크는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스위치 문을 탈출하라는 거죠. 케이스 2 만약에 I가 2다 이 말이에요. 그럼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됐습니까? A is 2 이렇게 되면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1도 아니고 2도 아니다. neither 1, no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스위치 문 연습해 봤습니까? 다음에 프린트 F 문 우리 출력 형식을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플로트 A 있죠. 부동소점 A가 있어서 3.141592 우리 뭡니까? 원주일 파이죠. 그래서 프린트 F에 퍼센트 쓰면은 그냥 이게 소시점이 그냥 출력이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 퍼센트 10F가 쓰잖아요. 그러면 10자리를 할당을 해서 A 값을 출력을 해라 이겁니다. 그쵸? 20F면은 뭐야? 20칸에다가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10칸, 여기가 20칸, 여기가 뭐 30칸 이렇게 돼. 30칸을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없는 데는 이렇게 공백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 10.3F를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총 10자리인데 점 쓰면 뭐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써라 이 말이야. 그래서 3.142가 되는 겁니다. 그쵸? 점 4면은 넷째 자리죠. 그래서 3.1416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렇죠? 반올림이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까? 퍼센트 10.6이더라. 그러면은 뭐야? 총 10자리인데 소수점 아래 6자리 수까지 표현해 나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둘 사이에 차이점 잘 알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연습해 봐야죠. 자, 연습했다고 믿고 우리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define 문이죠. 퍼센트 define 대문자 PI입니다. 그러면 3.14159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원주율 파일을 상수 선언해 주는 거죠. 상수로. 값이 이제 PI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이게 바로 뭐예요? 원의 면적을 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의 면적을 넣고 그 A 값이 원의 면적이 되고 그러면 원의 면적은 A 곱하기 PI가 되겠죠. 원의 면적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거죠. 그러면 원의 면적 2가 되고 원의 반지름이 2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원의 면적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줄 PI를 우리가 파일을 사용하는 거죠. 자, 실습해 봤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노무라 책 다 다운받았죠? 그렇죠? 노무라 책에 2장 다운받았습니까? 거기서 우리 지금 C 언어를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주에 걸쳐서 C 언어를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C 언어 복습, 함수, 배열, 포인터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리포트는요, 여러분들이 본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값은 4분의 파이예요. 참값이 4분의 파이. 예, 근데 그 계산 안에는 우리 소스 화면 있죠? 그 실행글과 이걸 동시에 보이게 캡처해서 이 클래스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연습 문제거든요. 이 책에 연습 문제고 답이 4분의 파이라고 나와 있고 일반항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가 있고, 이걸 캡처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면은 출석 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봅시다.